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21번 보시면 전압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 값 이하로 검제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죠. 키워드는 이거죠. UVR이죠. 요거 구조 전압 뭐가 된다? 계전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죠. 전치 설정치 이하의 전압이 인가시에 동작되죠. 계전기 설정치 이하의 전압이 인가시에 동작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죠.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는 이 UVR 계전기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형태가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형태가 이제 비상발전기가 이 UVR 계전기의 신호를 받습니다. 요거를 바로 조합선에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요거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OVR 요 놈은 이제 과전압 계전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OVGR 명칭이라도 보면 요거 이제 지락 과전압 계전기고요. 지락 과전압 계전기. NSR 이거 역상 계전기예요. 네거티브 시퀀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런데 요 세 놈은 좀 그래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네.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격 출력이 뭐라고 하냐면 500메가와트의 화력 발전소가 하루 15시간은 전격 출력 다 출력한다는 얘기고 9시간은 전격의 50%로 운전한답니다. 그러니까 500의 50%다 이런 얘기죠. 발전소의 열 효율은 전격에서는 40%지만 50%의 출력에서는 37.5래요. 하루 동안에 뭐다? 열 소비량을 말하네요. 여러분들 열 소비량은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말하고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효율 리타는 MH의 860의 PT로 볼 수 있어요. 네. 이때 M은 뭐가 되냐면 M은 소요되는 연료량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H, 요게 이제 발열량입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P는 이제 발생 전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 T가 시간을 말해요. 조건에서는 이게 아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열 소비량인데 요 두 놈을 곱한 값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MH는 효율 리터에 860에 PT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반영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정격일 때 이제 이 열 효율이 얼마였냐면 0.4죠. 860에 지금 정격일 때 출력이 500 뭐예요? 보면 메가와트죠. 메가와트니까 여기에 10의 3중 줘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 전력을 킬로와트로 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몇 시간 운전한대요? 지금 15시간이네. 여기에 플러스 자, 구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가로를 좀 줄게요. 그 다음에 전격의 50%니까 요때 열 효율이 0.375가 된대요. 이게 37.5%래매. 그럼 여기다가 860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00메가와트에 2분의 1 운전하는 거니까 500 곱하기 10의 3승에 2분의 1을 해도 되는데 보기가 불편하니까 0.5 해도 되죠. 0.5.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시간이에요? 지금 9시간이잖아. 그쵸? 예. 그래서 그냥 뭐 다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놈이 21,285에 10의 6승
킬로칼로리가 나온대요. 네, 요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단순해 보이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각각의 출력을 각각 잡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자, 23번.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했을 때 그 설명으로 뭐예요? 잘못된 거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복도체의 장단점으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텐데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23번이죠. 요건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먼저 좀 볼게요. 네, 복도체 방식의 장점과 단점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단점이 되겠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선로의 선로의 인덕턴스가 우리가 복도체가 되는 순간 선로의 인덕턴스가 뭐한다? 감소하죠. 정전 용량이 뭐한다? 증가하죠. 복도체 방식을 썼을 때 선로의 인덕턴스는 감소하지만 정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선로의 리액턴스가 뭐한다? 감소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 말이 없는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선로의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송전 용량이 뭐한다? 증가합니다. 송전 용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송전 용량 P는 X분의 2S 2R의 사인 델타인데 이 지금 이 감소하죠. 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가요. 이로 인해서 안정도가 향상됩니다. 안정도 측면에서도 유리해져요. 송전선로에 송전 용량이 증가하면 전송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세 번째가 코로나 개시 전압이 증가해요. 네,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단점으로는요. 지금 정전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페란티 현상에 이게 이제 뒤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너무 C가 반대로 너무 C가 커지면 페란티 현상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가요. 전선의 진동이 증가합니다. 전선의 진동이 뭐한다? 증가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소도체 사이에 충돌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소도체에 충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흡입력 때문이지 반발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뭘 끼운다? 이 스페이서를 끼우죠. 그래서 이 송전선이 복도체 두 선이라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쪼개진 건데 사이사이마다 이런 걸 끼워요. 이런 식으로. 이 스페이서를 말합니다. 자, 가보자. 보면 23번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거. 코로나 손실이 경감됩니다. 맞아요. 코로나 개시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 안정도가 상승하고 송전 용량 증가하다 맞고요. 3번 이거는 이제 반발력이 아니라 흡입력이고요. 전선의 진동도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틀렸네. 3번. 4번은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선로에 이제 인덕턴스를 감소하고 정전 용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비접지식 그 송전선로에 일선 지락이 발생하였을 때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되나요? 자, 요 놈은 좀 이제 요것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걸 좀 볼게요. 24번은 비접지 방식의 특징이죠.
네, 우리가 이 Y결선된 변압기는 접지를 잡아야 하므로 비접지는 사실상 뭘 말한다? 델타 결선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 델타 결선은 30kV 이하의 그 계통에서 적용하는데, 잘 물어본다 이거. 저전압 장거리 선로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접지 방식 저단 기억하자. 저단. 자,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가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말해요.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말하는데 요놈은 루트 3배가 됩니다. 또 하나가요. 일선 지락시 뭘 말한다? 지락 전류를 말합니다. 우리 비접지 방식에서 일선 지락 전류는 3오메가 CS의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고장 시 우리가 델타 운전 중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무슨 결선? V결선이 가능하죠.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지락 전류가 어느 인자의 영향을 받아요? 요 C, 그렇죠? 정전 용량의 인자의 영향을 받죠. 앞선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고장상의 전압보다 앞선 전류 90도 빠른 전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25번은 제가 이제 여기다 좀 쓰는데요. 개인적으로 25번은 제가 테마 자체는 세모치지만 이 문제는 주는 문제야. 왜냐하면 PV 곡선이라며요. 그렇죠? 이것은 여기서 P는 유효 전력을 말해요. 당연히 V는 뭐다? 전압을 말하는데 이제 수전단 전압을 얘기해. 순서대로 이 PV 곡선은 가로축은 유효 전력이고요. 세로축은 뭐가 되냐면 이제 수전단 전압이 되는 건데 1번 틀렸죠. 가로축은 수전단 전압이 말하고요. 세로축은 무효 전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가로축에는 유효 전력, 세로축에는 뭐다? 수전단 전압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그냥 이 정도는 보고 가자.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번.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은 부식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식하냐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정도는 좀 같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공기절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기가 파괴되면 우리는 이제 오존이 발생하죠. 네. 이미 뭐 답이 나온 건데 거기 보면 26번이죠. 요 코로나에 영향되겠습니다. 요거 네 가지는 쓸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요 코로나 손실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면서 송전 효율이 저하하는데요. 요 코로나 손실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피크식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물어보죠. 코로나 손실을 계산하는 식 무슨 식? 피크식. 저는 이 코로나 손실을 PC라고 했을 때 요놈은 델타에 241에 F 플러스 25에다가요. 루트에 2D분의 스몰 d에다가 2 마이너스 2 제로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델타 상대 공기밀도 F 주파수 등가 성간거리 직경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지전압 상전압 코로나 개시전압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건요. 우리 피크식을 이제 여러분들 그 물어볼 때 요 아래가 묵직하고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 하나랑 피크식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근데 맨날 이걸 갖고 뭐 제곱에 뭐 한다 뭐 헛소리 합니다. 예. 이 정도는 봐주시고요. 두 번째가 전파 잡음이 발생해요. 전파 잡음이 발생합니다. 요게 전송주기 반주기마다요.
요런 식으로 파형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일그러진대요. 전파 잡음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가 통신선에 요놈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발생합니다. 또 하나가 네 번째가 이놈이죠. 요놈 전선에 부식을 촉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존 때문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답은 나온 거죠. 몇 번이냐면 4번.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잡음, 그렇죠? 뭐 통신선의 유도장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자, 27번 보겠습니다. 수압관의 평균 지름이 안지름을 D라 하고요. 반대 평균 유속을 뭐라고 한다? 이제 이 V 메타파 세크라 하였을 때 유량을 말하네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생각해요. 자, 27번. 이제 수력화학 문제인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 우리가 말하는 Q 유량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유량은 그 관의 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는 관의 단면적인데 우리가 관은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의 단면적은 뭐야? 파이 R 제곱이지만 이거를 지름으로 표현하면 파이에다가 D를 뭘로? 2로 나누면 반지름인데 제곱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4분의 D 제곱에 결과적으로 V 되는 거죠. 이거 찾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에이, 이런 거는 뭐예요? 틀리지 말자.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8번. 역률이 0.8이고요. 지워도 되죠? 출력이 360. 역률이 0.8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360이래요. 그 다음에 삼상 평형 유도 부하가 삼상 배전선로에 접속되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부하단의 수전단 전압이 6천, 배전선로의 그 전선 1조의 저항이 리액턴스가 각각 5옴, 4옴이라고 했을 때 물어본 건 뭐예요?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네. 물어본 건 뭐다?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28번이죠. 우리가 말하는 송전단 뭐다? 전압 되겠습니다. 저는 VS라고 해볼게요. 우리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때 요놈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 루트 3에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죠. 지금 뭐가 없냐면 전류가 없는데 지금 부하 전력을 줬죠. 380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력 P는 루트 3에 VI에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네. I는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 되겠죠. 루트 3에다가 당연히 수전단 전력 전압이죠. 수전단 전압이 얼마? 6000. 역률은 0.8이고요. 부하의 전력이 360kW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하니까 43.3A가 나오네요. 잡아놓으면 끝나네. 지금 수전단 전압이 6000이고요. 루트 3에다가 전류를 얻었죠. 이제 43.3A. 폴로 저항은 5옴이었던 것 같아요. 역률이 0.8이고요. 리액턴스는 4옴에 0.6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니까 6480V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봐야죠. 이 정도는 좀 볼 줄 아셔야죠. 예. 자, 이제 몇 번이냐면 29번이죠. 개인적으로요, 요거는 좀 세모치고 싶어요. 뭐냐면, 직류 이선식의 배전선로의 그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률과의 관계인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욕심이 없어요. 일단 보면, 직류의 경우는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전압 변동률이죠. 우리가 아는 요 전압
변동률을 저는 델타라고 해볼게요. 전압 변동률은 저도 저자랑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부하 전압에서 정격 전압을 뺀 다음에 정격 전압으로 나눠주면서 백분율 처리합니다. 근데 사실상 인덕턴스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요놈은 전압 강하율과 같아요. 우리가 아는 전압 강하율은 결과적으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면서 백분율 처리하는데 같습니다. 같아. 근데 요게요. 여러분들 전압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R분의 IR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성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곱하기 100인데 제가요 양변에다가 뭘 곱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분모 분자에다 I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이제 이 R에 뭐가 된다? I가 되고요. 요 놈은 I 제곱에 R 되죠. 여러분들 요게 전력 손실률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손실률은 수전단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전력 손실의 비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률은 뭐다? 서로 같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버려라. 30번 보겠습니다. 지워볼게요. 보시면 송전선로에 이 무슨 전류?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옳은 거죠. 페란티 현상이죠. 자, 그래서 몇 번이냐면 30번이네요. 네, 페란티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기 문제에서도 물어보니까 저처럼 정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가 정의 되겠습니다. 정의. 요런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나 또는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면 무부하나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선로에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의 장애죠. 무슨 전류? 충전 전류의 장애입니다. 네, 수전단 전압이 무슨 전압?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이죠. 사실 말도 안 되죠. 보내는 놈보다 받는 놈이 더 커지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다? 블로 리액터죠.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페란티 현상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이거 좀 추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지금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SF6 가스를 이용한 그 부분들인데 저는 좀 이거 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31번. 전 이렇게 해볼게요. SF6 가스의 성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스는요. 무색, 무치, 무해예요. 이 가스는 무색, 무치, 무해합니다. 또 하나가요. 두 번째가 유연성 가스예요. 불이 안 붙어. 또 하나가 세 번째가요. 소호 능력,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커요. 이거 먼저 할게요. 절연 내력이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요. 수용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SF6 가스를 이용한 뭐 변전 설비, GIS 설비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요. 묶어서 이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번째가요. 요놈 소호 능력이 우수해요. 아크를 소멸하는 능력이 공기에 비해서 100배 이상입니다. 최소 100배 이상이에요. 다섯 번째가 요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헬렌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어요. 헬렌지에서는 추운 지방에다 얘를 적용하면 기체다 보니까 액화의 우려가 있고요. 요거의 요구 대책을 인제 바라고요. 여섯 번째가 가격이 고가예요. 요거 최근에 SF6 관련된 내용의 문제 그 설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답을 찍는 게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절연 회복이 빨라, 고전압 대전류 적합하다, 액화 아니죠. 틀렸네. 대책이 요구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잘 보자.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2번. 조금 특이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외로 좀 간단하니까 좀 보자. 단상 이선식과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 삼상 삼선식에 부하 전력이 같대요. 그리고 전압도 같았을 때 단상 이선식의 전류를 100%라 한다면 삼상 삼선식의 전류는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전류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력이 같다고 했네? 어이구 32번이죠. 응?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단상일 때는 VI1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삼상일 때는 루트 3의 VI1의 뭐가 된다? 이제 I3죠. I3의 코사인 세타가 되네. 그쵸?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요 값 자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압이 같은 거죠. 없고. 그리고 뭐예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아, 여기서 V만 날려야죠. 아이고. 루트 3 가만히 있는데 얘 날려야죠. 얘 날리고. 그리고 얘도 날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I1은 뭐예요? 루트 3에 뭐가 된다? I3가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I3는 뭐예요? 루트 3분의 1에 I1을 만족하죠. 이게 100이라며.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가 0 이제 이 0.577 요게 이제 요거 계산하면 0.577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100이니까 요게 이제 5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의외로 좀 간단한 문제인데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들 좀 이제 요거는 그 뭐야 버려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전력에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버려달라는 뜻이죠. 자, 33번.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하냐요? 요걸 우리가 이 PF, 파워 퓨즈라고 하거든요. 전력용 퓨즈 되겠습니다. 주로 이 파워 퓨즈, 전력 퓨즈는요, 단락 전류를 차단합니다. 예. 주로 이 전력용 퓨즈는 어떤 전류의 차단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가장 가혹한 사고인 단락 전류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사 실기 가시면 도면을 이제 막 배우시는데 여기 뭐 MOF 있고 여기 막 CT 있고 여기 차단기 있고 그래서 계통의 최상단에 걸리는 파워 퓨즈를 얘기하고요. 주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셔요. 그냥 한번 그려본 거니까 이제 단락 전류의 차단 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예. 3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3번은 정답이 2번이죠. 하셔야 돼요. 34번 차단기가 개방을 할 때 재점모가 이제 발생하기 쉬운 경우래요. 이것도 여러 번 물어봤다. 34번이 뭐냐면 재점호라고 보시면 되죠. 이 재점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상전류, 무슨 전류? 진상전류를 차단할 때 우리는 이 진상전류를 차단할 때 뭐가 발생한다? 재점호가 이제 발생하는데
여기서 진상전류는요, 충전전류를 말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제 이 4번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접점이 있고요. 요렇게 접촉자가 닫혀 있죠. 그럼 이때 우리는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요, 접점에서 접촉자를 들어올리는 순간 뭐예요? 가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정 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차단을 완료한다는 얘기는 이 접촉자가 접점과 충분히 떨어지면서 아크가 소멸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요, 갑자기 다시 또 불이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제점호란 전류가 0.2점에서 아크가 소호된 후 차단점에서 다시 뭐 한다? 다시 이제 뭐예요? 아크를 일으키는 현상. 사실상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장 생기는 이제 뭐야? 이 이유는 뭐다? 이제 이 진상 전류를 차단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이죠.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Y결선된 변압기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인데요. 먼저 써놓고 나서 일선 지락 시의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이 지락 고장이 됐을 때 제일 문제점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Y결선된 변압기를 중성점을 이렇게 대지와 접지를 잡아주죠. 얘를 VA, VB, VC라고 했을 때 지락이 되면 지락된 상은 0볼트의 전압이 나타나지만 지락이 되지 않은 건전상 얘네들의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가요. 보호계전기의 확실한 보호계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전기가 확실히 동작해주고요. 세 번째가요.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변압기 동절연이 가능하여 기기값이 저렴해져요. 네. 네 번째가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도 유리해져요. 과도 안정도가 증진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단절연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동성점을 대지와 연결하는 순간 여기를 영전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를 절연을 할 때 이렇게 영전위로부터 변압기 절연 레벨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송전 용량 증가, 그쵸? 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 주로 안전 때문이지 용량을 증가한다든지 전선을 절약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손실을 경감한다든지 얘네들은 대부분 경제성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뭐 1번 얘는 아니고요. 과도 안정도 중진 여기 있네. 이상전압 오케이 여기 있고요. 보호계정기 여기 있죠. 하셔야 돼요. 36번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버려지는 문제예요. 이 보호계정기 부분은 원체 그 보호 개전 방식은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확인만 해주세요. 36번 위상 비교 반송 개전 방식의 설명인데요. 요거는 유입되는 전류와 그 다음에 유출되는 그 전류에 우리가 이제 위상을 비교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2번이죠. 1단에서 유입하는 전류와 하단에서 이제 유출하는 전류의 그러니까 위상각을 비교합니다. 이제 내부 고장과 외부 고장을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건데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네, 욕심 없어요.
37번 하셔야죠. 주상변압기 고장이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걸 뭐한다? 방지하고요. 변압기 과부하 소선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대요. 우리가 요건 주상변압기 보호장치죠. 요거 나오는 순간 우리가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COS 뭐다? 컷 아웃 스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COS라고 하죠, 우리가. 두 번째가요. 2차 측이에요. 우리 주상변압기 2차 측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패치 홀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주상변압기 지금 보면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하얀색 깡통 있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상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면 전선이 요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요렇게 설치된 요 놈이죠. 요걸 확대해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퓨즈예요, 퓨즈. 그래서 선이 요렇게 들어왔다가 요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이제 퓨즈 전선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만약에 이제 끊어지면 요게 요렇게 끌려 내려와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밖으로. 요게 이제 COS 컷아우트 스위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력을 부담하죠. 요 사이에 또 네모난 게 하나 있는데 요게 캐치홀더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이제 3번 컷아우트 스위치가 되죠. 이게 만약에요 리크로저 되려면 배전선로에 재폐로 기능을 갖고 있는 차단 장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고요. 부하 개폐기는 보통 이제 이 부하 전류를 개폐하고 정전 구간 축소한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섹셜라이저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고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컷아우트 스위치 이게 키워드였죠. 컷아우트 스위치는 주상변압기 보호 장치죠. 네. 자, 38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고장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되시면 보는 건데 안 되면은 조금 그냥 선택을 해주는 문제인데 보면 우리가 전력공학은 이제 그 뭐야 이 필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잘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선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시면 좋죠. 자, 38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메가볼트 암페어의 삼상 변압기 2개, 지금 2뱅크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배전용 그 2차 측 배전선에 시설할 차단기 용량은 단 변압기는 무슨 운전? 병렬 운전이며 각각이죠.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다? 20%이고 전원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한다? 무시한다네요. 지금 보면 여기죠? 요놈의 지금 이제 배전용 2차 측 배전선에 보면 시설된 차단기 용량인데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구할 때는요 고장점을 기점으로 아래는 의미가 없고 무조건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건데 지금 보니까 얘도 20%고요. 얘도 뭐다? 20%죠. 그쵸? 근데 100메가볼트 암페어인데 굳이 기준 용량을 100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얘네들이 용량이 같죠. 그러니까 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둘 다 100메가볼트 암페어. 얘도 뭐예요? 100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해서 20%니까 굳이 기준 용량을 100으로 정하고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이제 보면 20, 20이니까 얘를 합성해 보면 결국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놈이니까 뭐예요? 그냥 20을 2로 나누면 돼서 얘가 얼마다? 10%가 나오는 거죠. 아니 뭐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 뭐 20 플러스 20에다가 20 곱하기 20 뭐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지만 같은 놈이면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가 10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고장 났으니까 우리가 차단 용량 PS는 단락 용량이죠.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PN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죠, 지금. 그래서 여기 얼마다? 10이고요. 얘가 100이고.
이 P에는 얘가 나오게끔 한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100메가볼트 암페어네. 그러니까 지금 얘를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온다? 1000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얘랑 얘가 용량이 다르면 서로가 용량이 다를 땐 기준 용량을 결정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보면 용량이 같은 상태에서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환산 안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값이 같은데 그쵸?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두 개로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 값이 다를 때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만 주어지고 차단기 용량 구하라고 하면 단락 용량 구해서요.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나중엔 요거보다 큰 걸 결정할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좀 그래요. 아무튼. 예. 자, 그다음에 39번 배전 방식에서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으로 적당한 경우죠. 우리가 이제 이 배전 방식은 가지식, 그다음에 환상식,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인데요. 이것도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놈 완전히 무정전이죠.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뭐예요? 어떤 방식보다 공급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가장 좋아요. 세 번째가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아지죠. 설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축이 접촉되는 사고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은데 맨날 이걸 이제 적어진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번째,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해요. 특별한 뭐예요?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사실 무정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 아주 뭐예요? 중요한 장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비싸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서 이제 말이 되는 건 부하 밀집 시가지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 신뢰도가 높다. 기기 이용률이 향상된다. 전압 변동률이 적다. 이제 이 적응성 양호, 전력 손실 감소, 변전소 이제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는 주로 이제 이 부하가 밀집된 그러한 장소에서 그쵸. 이런 장소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돈을 투자해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자, 40번. 외래에 의한 주 보호 장치로서 통전계통의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된대요. 40번 보겠습니다. 절연 협조라고 해볼게요. 뭐 코디네이션, 인슐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정의입니다. 여기서 절연 협조의 기본 기준이 되는 건 피레기 제한 전압을 말합니다. 자, 먼저 정의인데요. 이제 정의가 좀 너무 길어. 토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피레기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요.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각 기기나 기구, 애자 등이 상호 정확히 적당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여기죠. 그 절연의 설계를 합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 것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연 협조라고 그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절연 협조 순서인데 맨 앞에가 뭐가 되냐면 피레기가 돼요. 맨 앞에가 뭐다? 피레기고요. 피레기 옆에는 무조건 변압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경 쓰지 마셔. 왜 그러냐면 주어져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선로해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에 주어진다고요. 아니 신경 쓰지만 안 주어지죠. 그게 아니라 얘랑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주어져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부분은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해서 여주시면 돼.
무조건 필기가 앞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선로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외래에 따른 주 보호 장치의 송전협조의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의 기본 P 계획이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저자분 풀이 보셔요. 계통 내 각 기기나 기구, 애자 등이 상호 간의 적당한 절연 강도를 지기함으로써 계통의 그 설계 여기죠. 절연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 이게 사실 여기에 요 포인트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해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뭘 버리냐면 다시 한번 보면 버릴 것만 말씀드릴게. 22번 좀 그렇죠. 그리고 25번도 만약에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PV 곡선 갔으면 해요. 무조건 그냥 바로 버려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저라면 완전히 버려주는 게 29번 버리자. 그 다음에 32번도 좀 그래요. 이게 그냥 전력이 같다는 걸로 이용해서 전류를 이렇게 하시기가 좀 이제 쉽진 않아요. 36번 바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좀 그 문제들이 2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32, 36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그 뭐야 봐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20개를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력공학 항상 14개 이상만 맞으시면 그 밑으로만 안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정말 가끔씩 한 13개 이렇게 맞을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14개 이상, 이제 이렇게 14개 이상 목표 잡으시면 보통 한 17개, 18개 막 찍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해설이었습니다. 언제 시험을 보시는지 잘 모르시지만요.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 그 시험에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